맛이라는 걸 모르는 녀석들이고. 자, 보세요. 예, 볼게요. 문제가 많아서 뭐 다 보진 못할 것 같고 남은 문제들 있으면은 영상 드릴 거고요. 근데 내가 그 톡방에 뒤에 있는 네 문제는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뒤에 네 개 중에서 세 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네, 이제 최근 문제들은 꼭 풀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좀 볼게요. 여기 뭐 개념 정리하기보다는 문제 풀면서 유형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개념은 따로 필기 안 할게요. 그 1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값의 특수성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공통 과목 생각을 좀 하면은 9번부터 14번 문제가 아마 니네 수능 때도 그냥 일반적인 좀 약간 중정도 난이도의 4점으로 출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쉬운 4점이라 부를게요. 물론 14번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쉬운 4점, 일반적으로 쉬운 4점인데 여기 문제를 풀 때 계산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 뭔가 너무 스케일이 방대해지는 것 같다. 혹은 그냥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이러면은 약간 그렇게 펜부터 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라 문제에 있는 정보 하나하나를 다시 뜯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값을 잘 관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문제 진짜 별 생각 없이 풀면은 10번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많을 수 있거든. 근데 아마 애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푸는 번호대일 텐데 이 문제에서 fx라는 함수 위에 2,3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2,f-2에서의 접선과 이제 교점을 생성을 하는데 이 교점이 좀 특이해요. 교점이 1,3이라는 교점을 갖는데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게 뭐냐면은 2,3 그리고 1,3이라는 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뭐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죠. 그러니까 y좌표가 똑같으니까 얘는 y는 3이라는 접선이구나 라는 게 결정이 돼. 기울기가 0인 접선이야. 인정해? 그러니까 이런 접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극값에서 그은 접선이구나.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y는 3이라는 접선을 그어서 이렇게 극대에서 접하는 접선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극소에서 접하는 접선이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만약에 왼쪽 케이스였다면은 여기가 2,3이었을 거고 오른쪽 케이스였다면은 여기가 2,3이었을 거야. 되니? 자, 당장 봐봐. 둘 다 돼, 안 돼? 둘 다 돼요.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라 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교점이 생성이 될 때 이런 식으로 1,3에서의 교점이 생길 수가 있어. 그지? 이런 그림도 가능하고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야, 혹시 저기 복사기 쪽 가면은 프린트가 하나 나와 있거든? 그거 하나 가져올래? 자, 다시 2,3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1에서 교점을 갖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그림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어딘가에 1,3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저기 왼쪽에서 그은 어떤 접선,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교점을 생성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둘 다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까지 놓고서는 내가 만약에 여기를 K라고 잡는다라고 치면은 fx식을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fx에서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빼주게 되면은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문제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2의 제곱에 x-k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f'-2라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3이야. f'-2 이거 구해볼게. 그러면은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8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6이기 때문에 32 더하기 8k라는 놈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게. 마치 여기 있는 1,3이라는 점이 곡선 밖에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두 개를 이은 평균 변화율이 누구랑 같다?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 f-이라는 거 이따가 잘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 변화율식을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f'-의 마이너스 2라는 놈과 1에서와 마이너스 2에서의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식 같다.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3 나왔죠? 3에서 f-2를 뺀 거 이렇게 식을 쓸 거야. f-2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2 구할게요. 그러면은 16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에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k네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분수식을 작성을 하면은 얘를 빼는 거니까 32 플러스 16k 나누기 3이라는 형태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은 k 값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3 곱해갖고 정리하시면은 96에 24k를 더한 게 32 더하기 16k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8k라는 거를 마이너스 64야. 그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8이야. 자,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거야? 오른쪽 거였던 거야. k 값이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8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림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야? 여기 있는 이 그림이야. 근데 그러니까 확인은 해야 돼. 어찌 됐건 간에 첫 번째 그림에서 모순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혹시 내가 지금 세운 식이 좀 달라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 f-2가 있다라는 거고 이은 평균 변화율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라는 식은 문제가 없고 k라는 것도 내가 여기를 사실상 k라고 잡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fx식을 작성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식은 어차피 똑같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한 k는 마이너스 8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f0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x식을 작성을 하실 때 x-2의 제곱에 x 더하기 8 플러스 3이라고 쓰시고 0 대입하시면 답이에요. 35가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막 풀어. 뇌를 빼고 풀다가 어느 순간 턱 하고 막히는 순간이 딱 와. 그러면은 내가 어딜 계산을 잘못했지라고 쳐다보기보다는 문제를 한번 다시 읽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뭐 요즘 평가원 문제는 사실은 막 기가 막힌 문제들을 출제하는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때 니들이 딱 시험 보러 갔을 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출제 의도가 아니야. 그럼 아니야. 내신이랑 달라. 내신은 안 풀리면 어때?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가슴 한켠에 있잖아. 선생님이 더럽게 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수능은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약간 출제자를 좀 믿고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번 볼게. 이거 근데 이거 접선인 거 아닌 채로 생각해가지고 문제 풀면은 계산이 완전 아주 이뻐요. 그러니까 좀 별로다. 자, 그래서 2번도 좀 비슷한 결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전에 지수로그 함수 문제 풀 때 그 예시문항 문제 기억나? 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30번 문제 기억나? 내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가나 조건이 둘 다 y는 x와의 교점을 다루고 있던 문제였는데 요거 기억나? 그래서 이 문제는 교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 로그 함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에다가 지수 로그 함수가 막 만나갖고 교점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함수를 다 복잡하게 그려갖고 문제를 풀면 너무 힘들었던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만 갖다가 끄집어내갖고 문제를 풀어야 했던 그래서 요런 그래프 옮겨갖고 요렇게 생성된다 했던 문제 혹시 기억나지? 그치? 이 문제도 비슷한 결이야. 이것도 봐봐. 수능 문제야. 자, fx가 아마 풀어봤던 기억 있을 겨. 자, 마이너스 x 세제곱에다가 ax 제곱에 더하기 2x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함수가 0,0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좀만 생각을 해보자. 너네가 3차 함수 사실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미분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미분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까지 썼는데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는 아니야. 그런데 판별식 정도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6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양수니까 극대극소를 갖는 개형이겠구나. 이 정도까지 확인이 되고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정보가 도대체 어떤 정보일까? 판별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정보랑 관련이 있는 거야?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fx에 있는 원래식이랑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거 묶어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정보가 뭘까? 여기 있는 요놈의 판별식이랑도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 이거 무조건 교점 몇 개야? 2개 같지? 여기서도 하나지. 아, 그러니까 이거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요 정보만 갖다가 내가 뭔가 개형을 확실하게 결정짓기가 어려워. 아, 그러니까 일단 문제 읽는 거야. fx를 그리는 데 집중하지 말고 0,0에서의 접선이래. 잠깐만. 0,0을 지난데? 근데 fx라는 함수, f'x라는 거 정확히 모르지만 0을 대입한 값은 확실하게 알아. 이거 날라가거든. 그러니까 너만 살아남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자체는 결정이 되지 않아? y는 2x라고? 맞지? 아, 그러니까 y는 2x라는 접선이 이렇게 결정이 났던 거야. 어딘가에 원점이 있고요. 요거 이해돼? 그림이 좀 별로네. 다시 그릴게. y는 2x가 이렇게 결정이 남겨. 여기 어딘가에 O라는 점이 있고, 자, 문제에서 fx가 만난 점 중 O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아, 그러니까 이 접선이 또 뭔 놈이랑 하나 만났나 봐. 뭐 그게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또 그러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했대. 아까 뭐 대충 여기쯤에 A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할게. 그래서 쭉 하고 그었는데 만나는 점이 B래. 만약에 여기서 그었다면 쭉 해서 이쪽에서 만나는 점이 B였겠지. 자, 이런 상태에서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OB라는 요 선분 자체가 지름이래. 아,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만약에 그릴 수 있다라는 뜻은 이 말이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요 각이 직각이었구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왼쪽에 찍혔든 오른쪽에 찍혔든 상관없이 여기 있는 요 흰색으로 그려진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면 변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맞을까요? 되는 거 맞아? 야, 내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이거 A라는 점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EX랑 만나는 점이래. 그런데 얘를 EX랑 연립하면 생각보다 식이 깔끔해. 얘 EX랑 연립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여서 X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나오죠.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드디어 이용할 수 있어. A가 이런 양수값이라면은 원점보다는 오른쪽에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교점의 좌표를 A, 2A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까지 맞지? 되는 거 맞니? 자, 그럼 봐.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서 x 마이너스 a 더하기 2a로 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B점의 x 절편이 5a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 까지도 맞지? 그럼 봐.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였어? 루트 5a였고 요만큼의 길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게 되면은 얼마 나와? 뭐 1대2라는 비율관계 이용해도 돼. 2루트 5a가 튀어나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5a와 ab를 곱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정답이 뭐야? 10a 제곱 구하라는 것 같아. 그러면 a 값만 구하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내가 이용하지 않은 정보 또 뭐 이용할 수 있을까? a 값 어떻게 구하죠? 이용하지 않은 정보가 뭐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그은?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너잖아. 그러니까 A에서의 뭐?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에다가 A를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라는 게 F'A가 나올 텐데 너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따라서 A제곱은 얼마예요? 2분의 5가 되겠네요. 여기다 몇 배 하면 답이에요? 10배 하면 답이죠. 그러니까 25가 정답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fx의 개형과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지금 y는 2x 그리고 얘의 수직인 거 막 이런 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에서 필요한 혹시 그 단어 중에 한국말 중에 골조라는 말 알아요? 뼈대, 골조. 건축 같은 거 할 때 뼈대 먼저 세우는 거 골조라 그러는데 이 골조를 갖다가 문제를 풀어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 수투 문제를 풀 때도. 제발 부탁이야. 너무 복잡한 것 같다. 개혁이 결정이 안 난다. 그러면은 되게 하나하나 되게 요소별로 뜯어갖고 뼈대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자. 별거 아닌 문제지만 교훈을 얻을 수 있어. 내게 아니야. 와, 아까 교무실에서
그 앉아갖고 수업 준비하는데 연탁 쌤이 옆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거든. 이게 방학 때 이게 엄청 수업 많이 하죠. 피곤한 거 이해를 해. 근데 코 고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나보다 선배인데 힘들게 일을 하죠. 어딨어? 얘네 진짜 안 되겠다. 너네 진짜 내가 순댓국 맛집 내가 너네 대학 붙고 나서 데려갈게. 이 새끼들 이거 맛을 몰라 맛을. 일단 순대 1번지에 약간 그 불합격 포인트 중 첫 번째. 그 배추김치가 익은 김치야. 이것부터가 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봐봐. 국밥집에 김치가 맛없어? 그럼 갈 이유가 없어요. 왜 가? 그런 국밥집은. 국밥집은 난 그렇게 생각해. 이게 봐봐. 안에 내용물이 좀 부실해. 근데 국물 맛있고 김치 맛있으면 갈만해.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거기는 김치가 일단 맛없어. 그리고 깍두기를 딱 먹었는데 그 완전 절여진 아삭감이 없는 그런 깍두기야. 이건 갈 이유가 없다. 근데 아까 이제 재윤이가 말했던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동춘순댓국이라고 있는데 그 내가 예전에 이 동춘순댓국 지하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거기 돌 무대기에다가 박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범퍼가 찌그러졌는데 그 나는 찌그러지면은 뭐 씨발 그냥 타다가 그냥 뭐 나중에 피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인데 우리 아빠가 보고 극대노를 하더라고. 넌 차를 도대체 어떻게 끄는 거냐 이러면서 근데 범퍼가 원래 찌그러지라고 있는 거 아니야? 여튼 근데 여기가 이제 겉절이가 있는데 내가 퍼먹을 수 있어 겉절이를. 졸라 맛있어. 꼭 가봐. 동춘순댓국 가봐. 인정하지? 근데 거기는 호불호 여자분들이 좀 더 좋아해. 왜냐면은 국물이 좀 맑아. 탁한 국물이 아니야. 솔직히 국밥이 맛있진 않은데 거기도 그 김치가 맛있어요. 네. 자 보세요. 닥치세요. 맛의 미음자도 모르는 녀석들. 자 봐. 그 미분계수가 0 이하인 실수 A의 최대값은 2이다. 근데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거 가조건 뭐요? 그냥 감소하는 구간의 어떤 마지노선이 2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 집합으로 표현해놨는데 얘는 뭔 뜻이야? 교점의 개수랑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야. 그치? 왜냐면 집합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근은 한 번만 세지. 그러니까 중근도 한 번만 세는 거니까 얘는 완벽한 교점의 개수에 대응되는 그런 집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다. 그러면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함수라고 했고 문제에서 F0이 0, F'1이 0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F3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귀납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죠. 4차함수 개형이 이럴 수도 있고 4차함수 개형이 이럴 수도 있고 4차함수 개형이 그냥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여기서 실근의 왜 이러는 거야? 교점의 개수 3개에 대한 존재성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개형들은 일단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2개 개형 갖다가 놀아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래프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교점의 개수가 절대 홀수기가 나올 수가 없어. 대칭성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 개형만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심플하게 상황이 좁혀져요. 됐을까? 자, 이랬을 때 감소하는 마지노선이 딱 여기거든?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 문제가 여기가 2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여기가 2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 근데 자, 나조건 다시 한번 갈게. 교점이 3개 이상이어야 돼. 이상인 K에 뭐라고 했냐? 최소라고 했어. 교점이 이거 3개 이상인 거면은 K를 여기까지 딱 하고 낮출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 그림이 여기가 3분의 8인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교점이 3개가 딱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마지노선 딱 여기가 3분의 8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 2개의 그림을 갖다가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이해할 수 있어.
자, 이때 F0이 0이고 F'1이 0이다. 뭐 이런 조건이 나와 있잖아. 그럼 당연히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들어봐. 얘를 당연히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그림의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둘 중에 하나를 지울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로서 이해해보는 게 맞잖아. 처음부터 계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분명히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거는 3분의 8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 같아. 생각을 해보자. 아마도 빗금친 영역 어딘가에 0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쌤이 지금 이렇게 색칠한 영역 여기에 0이 존재한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할게. 그런데 1을 넣었을 때의 미분계수가 0이라고 했잖아. 이 그림은 2에서의 미분계수 여기가 0인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인 그림이 나와야 돼. 가 모순이야. 1이 왼쪽에 있고 0이 위치가 더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안 되는구나 라고 결정 지을 수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야죠. 아, 3분의 8보다 아래에 있는 위치. 여기에 누가 존재한다? 0이 존재할 거야. 자, 미분계수 1인 지점 0이다 할 때, 자, 이거는 생각보다 상황이 좀 다양하다. 잘 봐봐. 자, 극단적으로 여기 어딘가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을 수도 있어. 이제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 데나 0이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어요. 이건 잘 몰라요. 상황 이해돼? 아,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일단 fx식을 오른쪽 개형으로 결정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래. 여기 있는 요 실근의 값을 a랑 b라고 세팅할래. 그래서 fx에서 3분의 8을 뺀 요 함수를 차함수로식을 세울래. 최고차항 계수리라며.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에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b 식 이렇게 세우면 되지 뭐. 그 0 넣고 0이다, 미분해서 1 넣고 0이다 하면은 관계식이 두 개가 튀어나오네. 아, 그러니까 뭐 문제는 풀리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산하기 전에 지금 정보 개수가 몇 개지? 미지수가 몇 개지? 이런 거 간을 좀 보고 계산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미분을 일단 먼저, 0을 먼저 대입을 할 건데 F0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요 4AB 더하기 3분의 8이라는 게 튀어나와서 너가 0이라는 뜻 같아요. 아, 그래서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튀어나오는구나 까지 됐어. 그럼 이번에는 미분을 해야죠. 근데 미분을 할 때 여기 있는 요거 그 3개짜리 곱미분하는 거 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요식을 x제곱 빼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놓고서는 미분을 하는 게 더 낫겠죠. 2개짜리 곱미분으로. 자, 그래서 f 프라임 x라는 식 작성하면은 2배의 x-2에 x-a에 x-b 얘는 냅두고요. 두 번째 거 뒤에 있는 놈을 미분할 때는 자, 여기 안에 있는 식을 미분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합시다. 사실 내가 그냥 너네 보기 편하라고 쓰긴 했는데 이 문제는 여기 안에 있는 요 2차식 있지. 얘를 새로운 함수로 세팅한 다음에 그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값 정보로서 혹은 미분계수 정보로서 식을 뽑으면은 조금 더 문제 풀기 편해. 근데 애들이 그럴 것 같진 않아가지고 나 그냥 x-a, x-b로 잡은 거야. 봐.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2배의 1-a에 1-b가 되고 아니 뭐 계산 어려운 거 아닌데 하면 되지. 그리고 2-에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그러니까 얘가 문제에서 0이라는 뜻 같아. 정리하시면은요. 이게 좀 식이 그래도 나름 좀 괜찮아요. 왜냐면은 ab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ab 튀어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2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놈이랑 잘 만나갖고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2a 더하기 b에다가 요놈 계산되기 때문에 그냥 a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1 마이너스 2 만난 놈과 2가 사라져서 그냥 얘가 는영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ab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으시면은 이를 통해서 a 플러스 b라는 값도 잘 계산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튀어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얘랑 그다음에 요놈 이용해서 누구 작성할 수 있어? fx식 작성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3 집어넣어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답 계산하시면은 15라는 게 튀어나와요. 어렵지 않은 문제. (4번은) 안 할 겁니다. 근데 5번은 할 거예요.
둘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5번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맨날 애들 수업하면서 이 5번 문제 내신 대비할 때 다뤄주는데 이 내신 대비할 때 맨날 듣는 질문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 왜 안 되는지를 물어봐. 나는 이 그림을 그렸고 이것도 실근의 개수가 3개인 것 같은데 정답이 안 나온대. 근데 이거는 이 교점의 개수를 구분짓는 경계가 접선이라는 거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 왜 그런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문제에서 사실 상황은 되게 심플하다. 이거 실근이 2개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보장을 해요? 접점의 존재를 보장하죠. fx가 3차니까. 그지?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f 안에 x-fx라는 식이 들어있는 요거가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접하는 x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세팅을 할게요. 얘를 알파랑 베타라고 세팅을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은 아래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fx라는 함수가 다시 한번 x-알파 또는 x-베타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합쳐서 3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맞지? 이때 나는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잘 봐. 얘가 이제 좀 심화돼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시초가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개 같은 조건들이 나와 있고 이때 문제에서 f0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fx 결정하라는 뜻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갈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그림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최고치 한계수를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림을 그릴게요. 내가 방금 얘기했다. 가정했다 했다. 제발 문제 풀 때 양수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 좀 해. 무지성으로 밀지 말고. 그래서 여기 알파랑 베타 이런 위치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극소값에 접하는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이것도 잡을 수 있어. 그 여기에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야? 이 2개. 근데 이 두 직선의 특징은 뭐요? 알파, 0, 베타, 0을 지나. 그러니까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 직선 그어야 되니까 무조건 그림이 이렇게 해서 튀어나와. 이해돼? 그럼 이거는 실근 개수가 몇 개야? 이 초록색 직선에 의해서 무조건 3개야. 2개라고 하지 마. 두드려 맞아. 3개야. 근데 질문 하나 할게.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 직선 그으면은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죠? 엄청 많아요. 상황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 잘 들어봐.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직선이 요렇게 기울기가 1짜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어진다 치면은 이건 교점이 몇 개야? 3개지? 3개지? 근데 얘가 3개라고 고정된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이거는 이 자체로 그냥 틀린 건데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베타에서 만약에 기울기 1짜리가 공교롭게도 접선이었어. 그럼 교점 몇 개야? 1개야? 1개야? 2개야? 누가 1개라고 얘기하려는 것 같아서 2개야? 맞아? 근데 다시 만약에 진짜 이렇게 가파라가지고 뚫고 지나갔어. 그럼 교점 몇 개야? 1개야? 이것도 2개야? 저기 아래에서 맞나? 정말? 봐봐. 여기를 지나가는데 엄청 가파르게 지나가는 거야. 제대로 온 거 맞냐? 다시 그래. 여기를 지나갈 때 엄청 가파르게 직선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3차 함수는 언젠간 누구를 이겨? 1차 함수를 이기지. 그러니까 얘가 언젠가는 직선보다 커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서도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도 교점이 하나가 생기고. 내 말 이해해?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반드시 누구랑 만날 수밖에 없어. 여기는 3차 함수랑 또 만나지. 그러니까 저거는 교점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개수 이상하게 쓰지 말라고. 두 번째 거 봐. 얘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선 그었어. 이것도 어때? 상황이 불분명해. 왼쪽이랑 똑같지? 이렇게 그어지면 교점 몇 개? 3개. 접하게 그어지면 교점 몇 개? 2개. 뚫고 그어지면 교점 몇 개? 3개. 그러니까 접하는 거 빼고 다 3개야. 알았어? 그런데 여기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라고 확정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3개라고 보장할 수 있어. 여튼 간에 그냥 1번 케이스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된다?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자, 요렇게 생겨먹은 혹은 요렇게 생겨먹은 두 가지 그림을 상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잡읍시다. 봐요. 요렇게 그어져. 이건 무조건 한 개야. 한 개. 그러니까 왼쪽에서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그래서 두 개 나오려면은 요렇게 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접점이 생겨야 되는구나. 얘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적었어. 이거 무조건 한 개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한 개 나올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지? 요즘 수능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개형 추론을 할 때 부등식 조건을 활용하게끔 하는 게 트렌드야. 2024학년도 수능 22번 문제 기억나? 이젠 기억해야 돼. 고3이야. 자, 넘어가 봐. 17번 문제. 이 문제 본 적 있니 혹시? 이거 이사수능 22, 이거 수능 1컷 81점이고 이 문제 정답률 1%대고 였던 문제.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개정교과 이후로 나왔던 모든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가 이 문제. 이 문제야. 근데 이 문제가 내가 이거 예전에 배경 설명 한번 해줬었는데 이때가 현우진 선생님께서 세무조사를 받던 해였다. 사교육 카르텔 다 조져. 킬러 내지 마. 해가지고 부평 시험지가 졸라 쉬웠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수능이 1컷이 81점이었다. 근데 그때 시험 자체가 어려워서 1컷이 나왔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평 이후로 재종반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야, 구평 이딴 식으로 나올 거면 수학을 왜 해? 국어나 해? 이러면서 수학 공부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조져 먹었던 그 수능인데 이 문제가 진짜 기가 막힌 문제였던 게 어떤 배경 지식도 요구하지 않아. 문제를 풀 때. 그냥 순수 기납적 추론. 근데 트렌드라고. 이런 부등식 조건 주고선 추론하게끔 만드는 거. 이해돼? 자, 다시 넘어와.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야. 봐. 이게 되게 야매로 풀기가 좋은 문제인데요. 자, 이제부터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둘 중에서 어떤 그림이 되는지를 판정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세요. 오케이. 이제 여기로 넘어왔어. 쭉 봐. 내가 아까 말했지. 일단 저렇게까지 개형 결정하고 값에 대한 조건 나왔을 때 뭐부터 본다? 그래프로서의 해석을 먼저 본다. 계산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혹시 이 주어진 그래프상에서 이 조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부터 보는 게 맞지 않아? 했을 때 이건 무조건 의미가 있다라고 단정 지어야 돼. 뭐 때문이야? 1이 있어. 여기 1이 있다고 1. 내가 지금 그은 게 1짜리야. 근데 미분계수가 1인 게 있어. 이게 졸라 중요해. 그럼 봐. 이 3차 함수 두 개 그래프에서 일단 기울기가 양수인 게 나오려면은 여기 있는 증가하는 부분에서 나와야 돼. 하필 근데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인 지점이 x값이 1이래. 보이지? 여기 1이구나.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근데 이게 답이 맞아. 그런 애들은 이 조건을 안 써.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답은 나왔으니까 정답을 써. 아니라고. 봐. 이거 여기 1이 나올 수 있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3차 함수의 특징이 뭐야? 변곡점 기준 대칭이지. 그럼 이런 지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게 만약에 있었더라면 어디에도 있는 거야? 변곡점에 대해 접은 지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이었을 수도 있고 적당히 변곡에 대해서 접은 이런 위치에도 1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야. 이해해? 그러니까 3차 함수의 증가하는 부분만 딱 잘라갖고 놓고 보면은요. 이런 지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면은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변곡점에 대해서. 이해돼? 그러니까 부등식 조건이 주어진 거야. 잘 봐. 잘 봐. 여기가 만약에 x값이 1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다라고 칠게. 그림이 좀 별로긴 한데 그냥 보세요. 1이었다라고 칠게. 그런데 0이라는 건 어디 있어? 1보다 왼쪽에 있어. 그럼 적어도 이 부분에 누가 속할 거야? 0이 속할 거야. 그런데 그때 미분계수가 어떻대? 1보다 크대. 잠깐만 이건 아니구나.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 변곡점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f'x의 값은 뭐 하는 중이야? 증가하는 중이야.
그럼 증가하다가 얼마를 건드려야 돼? 1을 건드려야 돼.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어땠대? 1보다 컸대. 그러니까 모순이야. 알겠어? 이해된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봐봐. 0에서는 1보다 컸다가 1에서는 1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1로 갈 때 뭐가 감소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변곡점 오른쪽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다? x는 1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거 두 개 때문에 결정이 나요. 됐냐?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맞는 거야. 알았냐? 그러면 그러한 이유로 이 그림은 안 돼요. 잘 봐봐. 왜 안 되는지 살펴볼게. 내가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1 찍는다라고 하면 1 어디다 찍어야 돼? 여기다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변곡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1이 존재해야 돼.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1이었다면은 여기에서 x값이 1인 게 존재했던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F1 얼마? 양수지. 이거 음수야. 이 그림은 F1이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너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야. 이걸 잘해야 돼, 얘들아. 이제 개형 추론할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심플하게 딱 접하는 지점에서 x값이 1이었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 있고, 아마 그리고 니네 수능 때 만약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여기 1로 안 줄 거야. 자, 그래서 식을 만약에 세운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돼? 뭐 fx에서 x 빼기 알파라는 거 빼가지고 1과 알파 지난다라고 식 세워주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x-알파라는 직선을 뺐대. 차함수식 세웠대. 근데 문제 최고차 한계수가 5번이지.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뭐 a라고 잡을까? 그리고 1에 접한다. 알파에서 뚫는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죠.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fx라는 함수가 이항했을 때 x-알파로 묶이고요. a의 x-1 전체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것 같아요. 되는 거 맞지? 자, 이때 문제에서 내가 안 쓴 조건이 뭐 있어?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다라는 조건은 이미 쓴 거요. 저기 반영되어 있으니까. 근데 F1이 4라는 조건을 안 썼죠. 그죠? 요거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F1이 4라는 조건을 이용하시면은 F1은 1-알파에 1 곱한 거니까 얘가 4래. 그러니까 알파 값은 얼마가 튀어나와요? -3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알파 자리에다가 -3이니까 +3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요 나머지인 a라는 문자의 값만 잘 구하시면은 f0을 구할 수 있는데 a라는 문자는 어떻게 구하죠? 마지막 계산이야. a라는 문자는 어떻게 구하죠? 내가 fx라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값이 뭐라고 했어? 알파랑 베타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가 0이 되는 x값이 알파와 베타였던 거야. 근데 그 0이 되는 값 중에 하나인 알파 값을 마3이라고 구했지. 그럼 나머지 베타라는 거는 어디서 튀어나와야 돼? 여기서 튀어나와야 되지. 근데 이 새끼가 이거 뭘 가져야 돼? 중근 가져야죠. 너랑 똑같은 근을 갖거나 아니면 이 자체로 중근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 지우고 다시 쓸게. 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림 자체가 이렇게 x축과 중근 가지면서 교점을 갖잖아. 이거 이용하겠다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케이스. 요 그림에서의 첫 번째 케이스. 마3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그러면은 16a 더하기 1이라는 게 0 되는 거. a 값 얼마 나와? -16분의 1이 나오게끔 중근 갖는 케이스가 존재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오른쪽 식 자체가 뭘 갖는 케이스? 중근 갖는 케이스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말 맞아?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전개하시면요. 뭐 전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전개할게. ax제곱에 -2ax에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 자체가 중근 갖는 케이스. 그럼 판별식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을 해봐. 이거 절반의 제곱에서 -a에 a 플러스 1을 빼가지고 0 되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죠. a가 0인 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a값 얼마였던 거야? -16분의 1이야. 집어넣어서 0 대입하면 답이야. 정답 그래서 61 나올 거예요. 부등식 및 방정식 조건을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데 적절히 사용하자. 교훈인 것 같아.
6번은 안 풀까 하거든? 필요하니? 해줄 거야? 아마 풀만 했을 텐데 요점만 정리할게요. 들어봐. 너네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성질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너희들의 일반적인 성질이 있냐? 어떤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막 이런 말이 나와 있어. 그럼 애들은 뭐만 관찰하냐? 특이점만 관찰을 해. 근데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특이점뿐만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미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관찰은 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하잖아. 이 문제도 똑같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제도 아마 그럴 거야. 봐봐. 이거 x는 1에서 함수가 경계가 나뉘어 있지 않니? 그치?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는 특이한 상황이 전혀 없는 함수지만 1보다 작을 때 함수는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함수지.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주의 관찰은 맞으나 이게 만으로 바뀌면 안 돼. 알겠어? 자, 그래서 hx라는 함수식 작성해서 구조만 내가 정리해 줄게. 이 영상 다 있어. 있는 문제를 내가 점프하는 거야. 그래서 fx에서 gx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운 함수와 fx에서 gx 그냥 더한 함수가 1을 기준으로 경계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인데 h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이때 구하라고 또 준 정보가 h0이 0이고 h2가 5다. 잘 봐. 얘는 그냥 계산용인 것 같아. 뭐 느낌이 그래.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1보다 클 때의 함수는 미분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어. 그냥 미분 가능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언가 값에 대한 정보인 것 같은데 얘를 보고서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맞지? 왜? 분명히 이 절대값을 씌운 놈이 는영을 찍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위험성이 존재해. 첨점이 생길 위험성이 존재해.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관찰을 해야겠다. 맞아? 잘 봐. 이거 해석해보자.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빼가지고 절대값 씌운 함수야. 그러면은 fx와 gx가 어디에서 교점을 가졌다는 뜻이야. 일단은 x는 0에서 교점을 가졌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 무슨 소리야? 그냥 교점을 가지면 안 돼. 즉 대소관계가 전환되는 교점이 생기면 안 돼. 뭐요? 접선이야. 그래서 gx가 fx에 접했다라는 정보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 조건이야. 이해돼?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1이라는 특이점도 당연히 관찰을 해야 되는 건 맞아. 오케이? 정리해 줄게. 케이스는 몇 가지가 튀어나와? 두 가지가 튀어나와. 절대값이 플러스로 풀릴 때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로 풀릴 때가 있을 거야. 플러스로 풀리면 왜 내겠냐? 이거 무슨 조건? 연속 조건.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조건은 그 여기다가 뭐만 달아주면 돼? 프라임 듀오만 달아주면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이거 두 개 결합하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어? G1과 G'1이 둘 다 0이야. 말이 안 돼.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상담수가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 눈빛인데 아니죠? 왜 안 돼요? gx 문제에서 1차 함수라고 했어요. 1차 함수 미분계수가 0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정확히 부호가 반대인 걸 써야겠지. 그럼 얘가 부호가 땅 하고 반대가 되면 누구만 바뀌어? 여기 있는 왼쪽 식의 부호만 바뀌어. 그럼 얘가 뭘로 바뀔까? g가 아니라 f로 바뀌어요. 그래서 2번 조건에 의해서는 f1과 f'1이 둘 다 0이었던 거야. 됐어? 그러면은 1차적으로 요 조건을 뽑으시고 2차적으로는 요 조건을 뽑아서 조건을 작성할 수 있어. 잘 봐. 다 풀어주고 있네. 자, fx라는 그래프 이렇게 이따가 칠게. 1에서의 미분계수 및 함수값이 0이라 했으니까 이거 극대값에서가 x축에 접하는 교점이었을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고 혹은 또 어떤 그림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극소에 접하는 그림이 생성이 될 수도 있지. 두 가지 중 하나야. 이해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고? 0이라는 지점. 0이라는 지점에서 어땠대? fx라는 함수와 gx라는 1차 함수가 접했대.
그러니까 0이라는 점이 간단하게 이쯤에 있다라고 치고 여기에 접선을 뿅 하고 그려주게 되면은 아 얘가 GX였을 수 있구나. 이때 또 관찰해야 되는 게 있어. 봐봐. 0이라는 특이점을 줬지만 집중해봐. fx와 gx가 만나는 유일한 실근이 x는 0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 0에서 만난다라고 했지 0 말고 다른 지점에서 안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뚫는 점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지. 딱 접하고 끝이지. 1보다 작을 때. 아 괜찮은 거야 이거 그림. 이거 오케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따라와요? 그리고 봐. 이것도 할게. 0이라는 지점의 위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맞아? 만약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봐. 괜찮아 안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봐. 상관없어. 내가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는 기준이 뭐야? 1보다 왼쪽에서 추가적인 교점을 또 갖는가가 질문이야. 없잖아. 괜찮은 거야. 따라오니? 자 이제 다른 조건 봐야 돼. H가 얼마라고 했어? 5라고 했지. 2에서 F2랑 G2를 더한 게 얼마? 5여야 돼. 이 그림 가능해 보여? 불가능해 보여? 아니 뭐 만들 게 뭐가 있어. 접선 뿅 하고 그어졌다라고 치면은 x는 2에서의 함수값 2개 더했을 때 5 나온다.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이것도 이 넣었을 때 함수값 2개 더한 게 5 나온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 괜찮다고. 따라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어쩔 수 없어. K라 잡아. 여기 K라 잡아. 그러니까 fx라는 식을 작성을 할 때 최고차항계수가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x-1의 제곱에다가 x-k 잡으세요. 야 여기서 G, F 프라임 0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구해. 해볼게. 미분할게. 그러면은 2배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K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뒤에 거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얘가 2K 플러스 1이고요. 너의 뜻이 뭐야? GX의 기울기지. 그럼 우리 GX라는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기울기가 2K 플러스 1인 직선이면서 0, F0을 지나야 돼. 접선이야. 그럼 F0 얼마야? 마이너스 K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K 더해주면 돼. F2 더하기 G2가 5다라는 식 이용하면 뭐가 나와? K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F2 더하기 G2라는 식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2-K에다가 여기 G에다가 2 넣어볼래? 그럼 얼마 나오냐? 3K 플러스 2 맞아? 그럼 얘가 2K 플러스 4가 나오는데 너가 5가 됐지? K값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림이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아니잖아. 2분의 1. 미안해. 2분의 1. 이거 2분의 1 될 수가 없지. 왼쪽 그림 아니야. 이 그림이었던 거야. 이번에도 생각해야지. 내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둘 다 작성한 식이 문제가 없는가? 문제 없어. K에서 뚫고 1에 접한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K가 2분의 1이어도 된다. 그래서 fx 자리에 K 자리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야 문과 수능 쉽죠? 30번이에요. 네. 자, 정답 39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자 7번 안 할 겁니다. 7번 안 할 거예요. 넘어가세요. 8번 기억나는 문제인가요? 기억나죠? 이걸 기억 못하면 안 돼요. 나는 평가원의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맞아? 요약할게. 내가 딱 말할게. 이 문제 집에 가서 유튜브에 검색해봐. 검색하면은 온갖 방구석 수학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야무진 풀이를 소개해요. 막
장난 아니야. 막 뭐 그래프를 뭐 거의 뭐 컴퓨터 수준으로 그려가지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 평가원의 출제 의도는 이랬을 거라는 둥 저랬을 거라는 둥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쨌든 이때 이제 수업을 했잖아. 고3 수업을. 근데 현장에서 이 문제 엄청 오답률이 높았어. 이거 오답률이 22번보다 높았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니? 아니야. 어려운 이유는 뭐냐? 분모 이가 있기 때문이야. 학생들이 이거를 평균 변화율로 해석을 하려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틀린 거야. 못 풀고.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 문제는 그래프로 풀면은 안 되는 문제가 맞아. 왜냐면 정수 K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식이 항상 왼쪽보다 크고 오른쪽보다 작다라는 게 만족되면 안 되고 그냥 정수일 때만 만족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좀 힘들어했어. 근데 이거를 굳이 그래프로 풀려고 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맞춰온 학생들 다 그냥 무지성 계산해서 풀었어. 그게 맞다. 그래서 궁금하면 검색해봐라. 자, 2K 빼기 8. 내가 이거 솔직히 풀어주기 싫거든? 푸는 이유가 있어. 일단 뒤에 문제랑 연결할 거야. 자, 4K제곱 더하기 14K 나와있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정수 K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2K 빼기 8이라는 요 새끼를 뭐로 보는 게 아니다?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다. 뭐로 보는 거다? 직선 위에 점으로 보는 거다. 너도 2차 함수 위에 점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연속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한 점들을 뜻하는 거다. 마치 수열 같죠? 맞아? 그러니 K에 정수를 집어넣어서 딱딱딱 찍혀 나가는 점들이 이런 직선, 이런 곡선 위에 있을 뿐이야.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점은 그 점과 점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 조건이고. 이해돼? 그러니 이 부등식을 푸는 가장 근본은 뭐야? 유사 샌드위치야. 이 양 끝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같아지는 순간에서의 정수값이 존재한다면 가운데 값은 반드시 그 안에 낄 수밖에 없다. 라는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4K제곱 더하기 14K란 놈이 2K 빼기 8과 언제 같아지는지를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반대로 이야기를 할게. 이거 둘이 같아지는 값이 없어. 그 문제 못 풀어요. 어떻게 풀 건데? 정수 K에 대해 성립해야 돼.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같다라고 연립할게. 그러면 4K제곱에 12K에 플러스 8이라는 게 0 돼야 되기 때문에 K 값이 뭐랑 뭐가 튀어나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튀어나와.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조건은 F0 빼기 F-2라는 거 나누기 2를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값에 껴야 되니까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인 마이너스 12랑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F에 1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1 나누기 2로 계산한 값 요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튀어나와야 돼. 까지도 맞지? 난 너네가 적어도 수능 공부를 하는 사람 그리고 21번이라는 번호대는 어려운 번호대가 맞아. 최소한 준킬러가 출제가 돼. 번호대를 볼 때 이거 두 개 보고서는 그냥 무지성 계산하자 라고 넘어가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말했잖아. 내가 모르는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지금 들어맞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 그런데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짜리지. 그런데 관계식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이런 생각해야 돼. 안 맞는데? 구하라고 하는 걸 봐. F'3이야. 그러면은 F'3이라는 거는 무슨 미지수가 fx 입장에선 필요가 없어. 상수항이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fx식을 잡을 때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상수항을 잡지 마. 안 잡는 게 낫지 않아? 사실 잡는다라고 쳐도 두 함수 값을 뺀 조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날아갈 거야. 인정하지? 그래서 자 fx라는 식을 위에 적을게요. 이렇게 미지수 2개짜리 식을 놓고 풀겠다. 이건 할 만한 것 같다. 그래서 F0 구할게. F0 구하면 그냥 0이야. 그리고 F-2 구할게. 얘는 4A 마이너스 2B 빼기 8인 거고요.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4가 튀어나와야 돼.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2A 빼기 B 빼기 4라는 게 얼마 나와야 되냐? 12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B라는 게 2A 마이너스 16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됐어?
자, 아래 걸 넘어갈게. F1 빼기 F-3야. 이것도 좀 생각 한 번만 하자. 어차피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빼게 되면은 X제곱은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 세제곱은 부호가 반대인 게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뺄셈을 해서 계산을 할 때 요 놈은 날라갈 거란 생각 드니? 그러니까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뺄게. 그러니까 분자에 남는 게 일단 2라는 상수 하나 살아남을 거고 여기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빼면은 B에다가 2배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야. 그래서 나누기 2를 한 게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이때 우리는 B값이라는 걸 얼마로 계산할 수 있어? 마이너스 11로 계산할 수 있겠지. 돼?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11을 집어넣으시면은 2A라는 게 얼마가 튀어나와? 5가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A값 얼마 나와요?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F'X라는 거를 3X제곱 2AX 더하기 B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3X제곱 5X 마이너스 11이라는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정답이다. 됐어요? 정답이 27에다가 15 더하니까 42에 11 빼니까 31이 답이겠네요. 됐어? 자, 잘 봐. 내가 딱 그냥 결론 지을게. 이건 쓰레기 문제가 맞아요. 이건 쓰레기 문제가 맞아. 아니 뭐 어떤 말로 변명해도 그냥 평가원이 실수한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자, 이유를 이야기해줄게. 그 내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서 어머님이 그 수능 국어 출제위원이신 분이 있어. 원래 알면 안 되지. 원래 알면 안 되는데 한 7년째 하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그 교수님이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요때 그러니까 니네보다 한 살 많은 기수 애들 기준으로 2학년 때야. 요때가 그때 요 시기 때 나한테 남자애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쌤 올해 수능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러는 거야. 근데 졸라 웃긴 게 걔는 원래 수능에 관심이 없는 애야. 걔 맨날 그 학교에서 수학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수학 공부하고 고등학교 수학은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신송고 아이였어.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인데? 했더니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가 우리 엄마가 7년째 수능 국어 출제위원을 하셨는데 올해는 평가원에서 안 불렀다는 거야.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막을 알고 보니까 2024학년도 수능 때 그 카르텔 사건이 터졌잖아. 그 이후로 그 교수님들이 너무 문제를 어렵게 낸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아가지고 교사진 위주의 출제진으로 구성해서 이때 문제들이 제작이 됐어. 2025학년도 문제들이. 그래서 교사분들이 주로 출제한 시험이야. 6월평가원과 9월평가원 둘 다. 납득이 가? 이해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변화는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알면 돼. 알겠어? 내가 장난치는 거 아니라 진짜 팩트예요. 주변에 혹시 교사분들 계시면 여쭤보세요. 이때 어땠는지. 근데 이때 국어랑 영어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수학은 이상했어. 봐봐. 이 풀이를 했어. 출제 의도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일단 들어.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충분히 괜찮은 풀이 같거든. 그럼 나누기 2를 왜 한 거야? 나누기 2를 왜 했냐고. 누가 봐도 헷갈리게 하는 거잖아. 평균 변화율로 오해하게끔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 평균 변화율로 풀라고 하잖아. 아주 그냥 미쳐 날뛰어요. 왜냐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어떨까? 얘가 얘보다 항상 더 위에 있겠냐? 아니야. 연립했더니 교점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게 얘랑 얘를 지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이걸 어떻게 평균 변화율로 풀어? 말이 안 돼. 못 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누기 2를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넘어갈게. 좀 뒤로 넘어가서 나 이 문제만 3일을 고민했어. 내가 멍청한 걸까? 이러면서 19번 봐. 정확히 1년 뒤 같은 번호에서 나온 시험이야. 이거 2025 9월 21번, 요거 2026 9월 21번 작년 문제. 모양 봐봐. 굉장히 비슷하지. 차이점이 뭐야? 모든 실수 X야. 그럼 얘는 모든 정수 K이고 얘는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래프로의 해석이 열려있는 문제고 분모에 EX가 들어있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로 해석할 만한 여지도 존재하고 여튼 지금 그런 상황으로 문제가 뭔가 출제가 됐어. 자, 볼게. 이때는 일반적인 출제진들이 들어가서 출제한 시험이야. 이때는
자, 볼게.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x라고 했는데 이 조건을 왜 줬는지는 문제 보니까 느껴지지. 분모에 x 들어있잖아. 0이면 안 될 것 같아. 자, 식 써볼게. 일단 식이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f'x를 2로 나눗셈을 하고요. 더하기 x제곱 빼기 2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f에 2x 빼기 f 0이라는 식을 2x로 나눗셈을 했대. 그리고 x 4제곱 맞니? 4제곱보다 작거나 같대. 이런 식이야. 돼? fx 최고차 함계수 1인 3차 함수. 오케이. 자, 나랑 딱 여기까지만 써놓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니네가 이 문제를 시험에 처음 만났어. 앞선 평가원 문제를 배웠어. 정수 K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로 해석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거는 정수 K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로 해석이 뭔가 열려있는 것 같아. X가 0보다 막 조금씩 커지면은 기울기가 점점점 변해가는데 이 기울기라는 어떤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얘는 곡선에서의 함수값이 되고 얘도 어떤 특정 곡선에서의 함수값이 되지. 다시 한번 너를 기울기로 바라보려고 해봐. 그래서 fx란 함수가 막 그려져 있고 fx란 함수가 그려져 있고 어딘가 0이 찍히고 x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쯤에 2x라는 게 찍혀서 이런 기울기들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구조로서 가운데 있는 항을 해석한다라고 해봐. 를 누구랑 비교해야 돼? 곡선에서의 함수값이랑 비교해야 되지. 이거는 뭐가 안 맞아? 종류가 안 맞아. 그럼 방법은 두 가지야. 너를 기울기로 해석하지 말거나 아니면 양 끝을 기울기로 해석하거나야. 뭐가 맞는 것 같아? 전자가 맞는 것 같지 않아? 왼쪽과 오른쪽 항을 어떻게 기울기로 해석할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 뭐 해야 될까? 이거 기울기로 해석 안 하겠대. 너 이렇게 안 볼 거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 식을 써야죠. 이거 방법이 없다. 뭐 어째 써야지. f'x 구할게. 3x 제곱 2ax 더하기 b까지 썼어. 짜증이 많이 나. 이게 맞나 싶어. 자, 2분의 봐봐. 이거 나누기 2 해가지고 x제곱 더할 거야. 그러면은 2분의 3x제곱에 x제곱 더해지니까 2분의 5x제곱 될 거야. 그래서 2분의 5x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나누기 2 했으니까 ax가 되고 더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될 거야. 그리고 자, 이거 작성해 볼게. 여기 x자리에다가 2x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뺄 거야. 이번에도 아마도 여기 있는 요 c라는 상수항은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8x 세제곱에 4ax 제곱에 그다음에 2bx 라는 거를 나누기 2x 한 거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우변에는 x 4제곱이 존재해. 지금까지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다른 점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아까 앞에 문제는 어땠냐? 이걸 니들이 만들어야 되진 않았어. 근데 이번에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왼쪽 걸 만들었어. 자, 이 식 볼게. 양변에 2x를 곱해서 정리할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 왜일까?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니까 나눗셈 해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이 식 그냥 작성하면은 얘 4x 제곱에 2ax에 더하기 b야. 맞을까? 그리고 얘가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리고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여기까지. 되는 거 맞아? 어떻게 하지? 잘 봐. x 4제곱이라는 4차 함수가 있어. 2분의 5x제곱이란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사이에 너가 끼워야 되는구나. 대충 이런 구조야. 동시에 보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 들어. 얘 부등식을 좀 찢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오케이. 찢을래. 이거 내가 실제로 이 문제 봤을 때랑 똑같은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어. 봐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긴 요 놈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얘가 2분의 8x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3x 제곱 튀어남고요. 그다음 요거 ax 넘어가면은 그냥 ax 되고요. 2분의 b 넘어가면은 더하기 2분의 b가 되고요. 플러스 2가 0 이상이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것도
3x 제곱에 2ax에 더하기 b 더하기 4라는 게 0 이상이구나 까지 만들어져를 봤을 때 뭐가 생각나? 판별식 생각나지 않아? 이거 판별 써도 돼, 안 돼? 돼. 0이 아닌 모든 실수지. 그치? 그러니까 0에서는 성립 안 해도 되는데 0이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판별식을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아, 맞아? 그래서 뭔가 이거 판별식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a제곱에 b 플러스 4가 어때야 되냐? 0 이하여야 돼. 내가 아까 0이 아닐 때는 성립 안 해도 돼 라고 했는데 생각해봐. 그러면 0일 때만 딱 성립하지 않고 0이 아닌 모든 거에 대해 성립하는 이차 함수가 존재할지를 생각해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가 딱 0일 때는 함수 값이 음수가 돼야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 그랬다가 x가 0이 아닐 때는 갑자기 다 0 이상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왜? 이 함수는 연속함수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판별식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잘 들어봐. 이걸 이렇게 판별식으로 처리하고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돼? 아니 어디로 넘어가야 돼? 일로 넘어가야지. 판별식 써봐. 어떻게 써? 4차 방정식인데 4차 부등식인데 뭐 쓴단 말이야. 아니 또 아닌 것 같아. 나는요. 나 시험 때 나도 이거 시간제로 풀었는데 딱 이걸 봤어. 근데 부등식을 갖다가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하려면은 값을 다 결정지어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실수 제곱이지? 이거 오른쪽 거 0 되면 식이 졸라 야무진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고 a가 0이면 딱 들어맞는데? 하고 대입해봤더니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냥 답으로 썼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떻게 매 문제에서 정확하게 풀어요. 시험장에서. 나는 내 풀이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들어봐. 여기까지 오고 이 오른쪽 부등식도 똑같이 대수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면 대수적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그냥 계산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힘들어. 난 너희가 이때 이걸 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내가 만족시켜야 하는 두 부등식에 뭐가 존재해? 공통부분이 존재하지. 봐봐. 나는 1번 부등식 만족해야 되고 2번 부등식 만족해야 돼. 를 정리할게. 보세요. x 4제곱 빼기 4x 제곱이라는 거. 얘 2항에서 식을 썼어요. 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ax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 공통 부분을 봤을 때 이거 뭔가 문제에서 무조건 활용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리지. 누구 때문에 못 그려? 2ax 더하기 b 때문에 못 그려. 이거 못 그리지. 왜 못 그려? 너 때문에 못 그려. 너를 제외하면 나머진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하는 거는 부등식과 방정식을 푸는 기본 태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너를 놓고 2ax 더하기 b보다 누가 더 크다?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보다 더 크거나 같다. 식 쓸 수 있지. 아,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 사이에 찾아야 하는 것들이 끼어 있는 구조야. 이해했어? 그래서 요 식은 x 제곱으로 묶었을 때 x 제곱 빼기 4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그래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 x축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뚫고 접하고 뚫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x 4제곱 빼기 2x 제곱 4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맞아?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어디야? y축이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라는 게 꼭지점으로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잘 봐봐. 이때 이 사이에 누가 껴야 돼? 직선이 껴야 돼. 이것만 보면 잘 느낌이 안 오거든? 잘 들어간대. 우리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몇 대 몇 알고 있어? 1대 루트 2 알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루트 2거든? 루트 여기다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와.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요? 너의 최소와 너의 최대가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극소에서 접하는 선을 그으면은 이 2차 함수에도 접하는 접선이 되는 거야. 보이세요? 그럼 보세요. 이거 말고는 불가능해. 집중해. 이 초록색 선 있지? 너 말고는 너가 될 수가 없어. 이거 비틀어봐. 그러면은 너보다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점이 생기게 돼. 동시에 너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점도 생기게 되고. 즉 뭐야? 너의 최소와 너의 최대를 같게 맞춰준 것 자체가 이 직선을 고정시키는 방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그냥 뭐였던 거야? 너라는 직선과 똑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a는 0, b는 마이너스 4야. 돼?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냐? 그래서 a는 0, b는 마이너스 4니까 이 fx라는 직선이 x 세제곱에 a 0, b 마이너스 4 적부상수란다. 그냥 상수하면 몰라, c야. 자,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똑같아. f'10 구하라 했지. 그러니까 이거 상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f'x라는 식 구하시면은 3x 제곱 빼기 4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 얼마야? 296이에요. 이건 교수님이 낸 거 같지? 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사실 그래. 이거 2x로 나눠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근데 이건 2x를 곱하면은 문제가 달라져. 왜?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줬고 그러니까 약분이 되지. 그래 차수가 줄지. 가운데식이. 근데 이거 만약에 2x를 곱해갖고 출제했다라고 생각해봐. 이러면 어때? 이게 오차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눌 만한 이유가 풀이 과정을 다 보고 나서 드는 문제야. 차수를 줄이는 약분을 해야만 하는 식이야. 그러지 않으면 너무 복잡하거든. 이해돼? 물론 이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출제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 문제 아까 전년도 문제 때문에 평가원이 욕을 오질나게 먹었어요. 뭐 학생들한테 이딴 문제를 내냐? 내신 문제냐? 이러면서 갖고 약간 그때 냈던 그 문제는 실수가 아니야. 이런 의도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변명하는 듯한 문제야. 그 너무 좋은 문제. 근데 이거 오답률 졸라 높았어. 작년에 테스트 쳤을 때. 왜냐면 이거 내가 지난번에 이 9월 평가원 22번 문제 지수로 가면서 문제 풀었던 거 혹시 기억나?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렇게 지수함수 있고 로그함수 있고 여기에 A가 찍혀가지고 여기에 B가 찍혀가지고 점의 순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 넓이 구하시오라고 나왔던 문제 있지. 이 문제가 너무 쉬웠어. 그래서 이 지수로 가면서 문제가 22번 치고는 조금 쉬웠고 이 문제가 오답률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현장에서 푼 학생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대부분 나랑 생각을 비슷하게 했던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 이거 B가 뭔가 마이너스 4일 것 같은데? 그럼 A가 0이잖아? 너 봤는데 성립하는 거야. 난 좋다고 생각해. 우리 서술형이 없잖아, 수능에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직관도 좋아. 자, 여튼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